자,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오후 12시 52분이고요. 오늘은 사기세가 중에 권 48 진섭세가 제18입니다. 벌써 세가 더 18번째네요. 진섭세가는 뭐 공자세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짧죠. 근데 뒤에 거까지 합하면 이제 한 50쪽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 읽지 못하겠고 그냥 진섭세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섭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진나라 말기에 이제 진승하고 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진승이 바로 진섭입니다. 그 승이 이름이고요. 섭이 이제 바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진승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진섭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진승은 양성 사람이다. 양성이라는 거는 뭐 하남성 쪽이라니까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자, 아무튼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섭이다. 오광은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양하라는 것도 여기 하남성이라네요. 태강현 쪽이라는데. 자, 진섭은 어렸을 때 오숙이라 불러야 되는구나. 오광, 오숙. 진섭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슴살이를 하였다. 어느 날 밭두둑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만약 부귀하게 된다면 피차 모두 서로를 잊지 맙시다 라고 하였다. 머슴들은 웃으면서 이에 대꾸하기를 당신은 고용당에 머슴살이를 하는데 무슨 말할 만한 부귀가 있겠습니까? 라고 비웃자 진승은 오라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느냐? 라고 탄식하였다. 연작은 작은 새고 홍곡은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 그런 말이죠.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자, 진 2세 황제 원년 7월에 조정에서는 이문 왼쪽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병경 근처인 어양으로 옮겨가도록 명령하였다. 이문이라는 거는 보자 리에 이제 어구에 세운 문이다. 진나라 때는 빈민들에게 부역 등을 면제하고 이문 왼쪽에 살게 했다. 이라는 게 이제 그 마을 문 왼쪽. 이문이라는 게 마을 문. 오른쪽에는 부자들이 살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문 왼쪽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여기 어양 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네. 어양이 여기거든요. 900여 명이 가는 도중에 대택향에 주둔하였다. 진승과 오광은 모두 이 행렬 가운데 끼어들어 둔장을 맡았다. 둔장은 그냥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거겠죠. 이때 마침 천하에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도착하기란 이미 어려웠다. 만약 기한을 어기면 모두 법률에 의하여 참수당해야만 했다. 이에 진승과 오광은 서로 상의하기를 지금 도망하여도 죽고 의거를 일으켜도 죽는다. 이왕 똑같이 죽을 바에는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진승이 말하였다. 천하의 사람들이 진나라 통치에 가혹함에 고통받은 것이 오래되었다. 나는 2세 황제가 막내 아들이므로 제위를 계승해서는 안되며 마땅히 제위를 계승해야 하는 것은 장자인 부소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부소가 여러 차례 가난을 하였다는 까닭으로 지금 시황제는 그가 병사를 이끌고 외지로 나가도록 하였다. 부소는 여기 상군의 주둔에 있었죠. 지금 사람들이 그는 죄가 없다고 하자 이세가 그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이세 황제는 이제 호해죠. 호해. 백성들은 모두 부소가 어질고 재능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가 이미 죽었는지를 또 모른다. 항여는 초나라의 장군으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병사들을 사랑하여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봤단다. 항여는 항우의 이제 친척인데 자가 나머지였나? 아무튼 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외지로 도망을 가서 숨었다고도 한다. 지금 만약 우리가 부소와 항연을 가장하여 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앞장선다면 당연히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뜻이 크네요. 자, 오광은 옳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곧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는 그들이 온 의도를 알고는 니들이 성공하면 커다란 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귀신에게 점을 쳐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진승과 오광은 매우 기뻐했으며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점칠 일을 모두 생각해두고는
이르기를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귀신인 척해서 사람들에게 위신을 얻으라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주사로 비단 위에 진승왕 세 글자를 몰래 남들이 그물로 잡아온 물고기의 뱃속에 쑤셔 넣었으며, 주사라는 거는 뭐 붉은 광물의 일종이래요. 자, 수졸들이 이 물고기를 사서 먹은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비단에 쓴 글을 보게 했는데 이것은 이미 기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물고기 먹었는데 뱃속에서 이제 진승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페놀 사태보다 더한 거죠. 낙동강 페놀 사태보다 더한 거지. 자, 진승은 또 오광에게 몰래 주둔지의 나무숲에 있는 신사에 가서 야밤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여우로 위장하여 큰 소리로 대흥초 진승왕을 외치도록 하였다. 대흥초라는 말은 초나라가 크게 흥한다 라는 말입니다. 수졸들은 모두 심야에 무서워서 불안해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졸들은 도처에서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모두 진승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진승왕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오광은 평소에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었으므로 수졸들 대부분은 기꺼이 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술을 인솔하는 장위라는 건 뭐 관리겠죠. 술에 취하자 오광은 일부러 여러 차례 도망가자고 떠벌려 장위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모욕하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과연 장위는 채찍으로 오광을 때렸다. 고육지책이네요. 장위가 검을 빼어들려고 하자 오광은 후다닥 일어나서 검을 빼앗고 장위를 살해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장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벼슬 이름이나 벼슬 이름, 현령 정도, 현위로 가네요. 자, 장위가 검을 빼앗으려고 하자 오광은 후다닥 일어나서 검을 빼앗고 장위를 살해하였다. 진승 또한 오광을 거들어 주었으며 함께 2명의 장위를 살해하였다. 아울러 부하들을 불러 모아 호소하였다. 너희들은 비를 만났으므로 모두 기한을 어기게 되었다. 기한을 어기면 마땅히 모두 죽음을 당해야 한다. 만약 죽지 않는다고 해도 변경을 지키다 죽는 사람이 본래 10명에 6, 7명은 된다. 하물며 장사는 죽지 않을 뿐인데 만약 죽으려면 큰 세상에, 즉 세상에 커다란 명성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왕후장상은 어디 하늘에서 나온 것이냐. 김구가 이제 백범 김구가 그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사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진말에 이제 진승하고 오광이 반란 일으키고 스스로 왕으로 칭하면서부터 그때까지 내려오던 귀족 사회가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육국 6나라 아니면 뭐 춘추 시대의 많은 나라들의 왕족들이 이제 주로 귀족이나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나라를 탈취했던 그 전씨들도 사실 진나라의 또 왕족이었으니까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게 진승하고 오광,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죠. 농민인 진승하고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왕이라고 칭함에 따라서 천명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주나라의 희성들이나 아니면 뭐 강성 뭐 이런 전통적인 왕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왕후장상은 어디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라는 법은 없잖아. 그런 거예요. 자, 부하들은 모두 경건하게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곧 부소와 항연을 사칭하여 이걸 일으켜 백성들의 욕구를 따랐다. 수졸들은 모두 오른쪽 팔을 드러내어 대초라고 칭하였다. 큰 초나라. 초나라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항연은 일단 초나라 장군이었고 초나라가 이제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 중에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좀 맥없이 무너지긴 했는데 양파 왜 그래? 뭐하고 있어? 가장 큰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6나라의 저항군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를 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을 높이 쌓고 맹세하였는데 맹세하였는데
장위의 머리를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제품이라는 거는 제사 지내는 뭐 바치는 예를 들면 돼지머리 같은 거겠지. 진승은 장군, 오광은 도위가 되었다. 그들은 대택향을 공격하였으며 병사를 모집하고 군비를 확장하여 기현으로 진공하였다. 기현이라는 거는 안휘성이라는데 안휘성이니까 뭐 대략 이 근처 어디 아니겠어요? 자, 기현을 함락시킨 후 대택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부리 사람 갈령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기현 동쪽 지역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질, 찬, 고, 자, 초, 현 등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전부 다 이 근처에 있는 현들입니다. 공격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병사들을 모집하고 군비를 확장하였다. 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전차가 6, 700량, 기병이 1000여 명, 병사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진이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진인데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건 한나라 제도고 여기 춘추전국 시대 보면은 여기 요 땅 있죠. 어딨노? 여기 요게 진현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는 나라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명이 된 거죠. 자, 며칠이 아니다. 자, 진을 공격하였을 때 수령은 모두 있지 않았으며 단지 수승만이 홀로 초문에서 저항하였지만 당해낼 수가 없었다. 수승은 이제 그 군수의 속관이랍니다. 예를 들면 뭐 대구시장 밑에 있는 뭐 보좌관들이나 뭐 그런 거겠죠. 수승은 전사했으며 그들은 마침내 입성하여 진현을 점령하였다. 며칠이 지나 진승은 향관 삼로 지방 후거를 모두 초대하라고 명하여 의사를 소집하였다. 삼로는 이제 지난 때 이제 향관 그러니까 시골을 다스리던 관리의 이름인데요. 일종의 이제 그 중앙집권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 중에 이제 명망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임명했지. 그러니까 삼로 할 때 노자가 이제 어른 그러니까 노인할 때 그 노자인데 그 뭐 그런 의미에서 거기 오래 살아고 거기서 영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노라는 걸 썼겠죠. 지방 호걸은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삼로와 향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장군께서는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손에는 예리한 무기를 드시고서 도거 없는 무도한 놈들을 토벌하고 폭진이라는 거는 진나라 폭정을 일삼는 진나라를 제거하시어 초나라의 사직을 중건하시려고 하시니 꽁을 논한다면 칭왕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칭왕이라는 건 왕을 칭한단 말이죠. 이리하여 진승은 왕이 되었으며 국호를 장초라고 하였다. 진승이 여기서 진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장초를 세웠습니다. 이때 여러 군현은 진나라 관리의 폭정으로 고생하였기에 그러한 장리를 모두 처벌했으며 또 그들을 줄이고서 진섭에 호응하였다. 진섭이 진승이죠. 이리하여 오숙이 오광이죠. 오숙을 대리왕으로 임명하였으며 여러 장령들을 이끌고서 서쪽에 형량을 공격하였다. 형량은 요 근처 땅입니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방이 형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보면은 천하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근처에 아마 그때 곡식창공가 아니면은 그 무기공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방도 이제 형양에서 항우하고 많이 싸우죠. 자, 진현 사람 무신 장이 진녀에게 장이하고 진녀는 여러분 그 장이 진녀 열전에서 본 적이 있죠. 무신도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조나라 땅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자, 여양 사람 등종에게 국왕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자, 장이하고 진녀하고 그 다음에 무신은 여기 북쪽에 있는 조나라 땅 삼진 땅이지 사실. 조나라 땅을 공격하도록 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등종이라는 사람은 여기 국왕이라는 건 요 땅이거든요. 요 남쪽 땅을 공격하도록 갔다. 그래서 판도가 대략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자, 이때 초병 수천 명이 조나라 사람, 조나라 병사 수천 명이 일제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가령은 동성에 이르러 동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동군을 얘기하는 건가?
안휘성. 안휘성이네. 이 근처네. 동군 여기 안휘성 아닌데. 아무튼 뭐 이건 저디겠죠. 자, 동성에 이르러 양강을 초왕으로 세웠다. 가령은 후에 진승임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양강을 살해하고 되돌아와서 보고하였다. 보자, 양강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그건 없네요. 그냥 초왕으로 세워졌다 뭐 그렇게밖에 안 나와있네. 자, 진현에 이르자 진왕은 즉시 가령을 주살하였다. 진왕은 진승이죠. 진왕은 위나라 사람 주불에게 북쪽 위나라 땅을 공격하게 하였고, 위나라는 요 땅이죠. 그 다음에 오광은 형량을 포위하였다. 이유가 삼천 군수에게 임명되어 형량을 지켰는데 오수군 이곳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진왕은 국내 호골들을 모아 대책을 상의하였으며 상체 사람 방군 채사를 상주국으로 삼았다. 상체는 어딜까? 이 근처도 싶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진나라가 여기니까 채나라가 이쪽이거든요. 상체는 이쪽이 아닐까 싶네요. 자, 주문은 진의 현인으로, 진 땅의 현인으로 일찍이 항연의 군중에서 시를 역임하였으며 또 춘신군을 받들어 모셨다. 춘신군은 전국 사군의 춘신군이죠. 스스로 군사에 능통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진왕은 그에게 장군인을 수여했으며 서쪽으로 진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진나라는 여기죠. 사실 이게 다 진나라지. 근데 본거지를 치면 여기겠지. 주문 이 사람 춘신군 열전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갑시다. 서쪽으로 자 가는 도중 병마를 수습하여 함곡관에 이르렀는데 함곡관은 요 근처에 있는 관문입니다. 진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때 전차가 천승 병마가 수십만이 되었다. 희에 도달하여 병사를 주둔시켰다. 희라는 거는 희수라는 땅 이름인데 섬서라니까 뭐 이건 처디 아닐까? 이건 처디 아닐까 싶은데. 자, 진 2세는 소부 장함이 나왔습니다. 장함에게 역산에서 복역하는 형도 노예의 자식들을 모두 사면하여 초나라 대군을 공격하도록 내보내라고 명령하였으며 이로써 초나라군을 모두 물리쳤다. 조문은 패하자 함곡관을 도망쳐 나와 조양에서 2, 3개월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주문에 이제 진군이 와가지고 이 땅까지 진격을 했는데 진나라의 장함이 이제 주문을 격파했다 그런 말이네. 자, 장함이 추격하여 그들을 대패시키자 또다시 퇴각하여 민지에서 10여일간 주둔하였다. 장함은 그들을 공격하여 대파시켰다. 주문은 자살하였고 군대는 마침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었다. 봅시다. 조양이라는 거는 하남성, 그 다음에 민지는 또 하남성.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장함한테 개박살나고 그러니까 하남성이 이쪽이 있거든요. 요 지역까지 이제 진승군이 쫓겨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신은 한단에 이르러 무신하고 이제 장이 그 다음에 진녀는 여기 조나라를 걸어갔죠, 그죠? 한단 여기입니다. 한단에 이르러 스스로 조왕이 되었으며 진녀를 대장군의 장이와 소소를 좌우 승상에 임명하였다. 진왕은 진승이겠죠. 진승은 경노하여 무신 등의 가족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상주국 채사가 건의하기를 진나라를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조왕과 장상의 가족들을 살해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진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차라리 이 기회에 무신을 조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진왕은 곧 사신을 조나라로 파견하여 축사하였으며 감금하였던 무신 등의 가족을 공중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의의 아들 장오를 성도군에 봉하였으며 조나라 병사들이 신속하게 함곡관으로 진군하도록 재촉하였다. 송도군에서 성도라는 게 요 땅인데 사실은 뭐 이 지역을 진승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명예직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유비의 넷째 아들 유선의 넷째 아들인 유심이 이제 북지왕인데 북지라는 건 여기거든요. 요 땅이 북지거든요. 근데 뭐 촉하는 이제 요 지역까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명예직인 거지. 자, 조왕과 장상들은 장상이라는 거는 그 장군과 재상
당상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계책을 논의하였다. 진왕이 조나라의 왕을 세운 것은 초나라의 본의가 아닙니다. 초나라는 진나라를 멸한 후에 반드시 조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묘책은 서쪽으로 진군하기보다는 차라리 북쪽으로 사자를 보내 연나라의 땅을 공격하여 우리의 영토를 확충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나라 남쪽으로는 황하가 있고 북쪽으로는 연나라, 대나라의 광대한 지역이 있으므로 초나라가 비록 진나라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감히 조나라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초나라가, 여기서 초나라는 이제 진승의 초나라를 의미하죠.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 없다면 반드시 조나라를 중시할 것입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쇠약함을 틈타 천하를 얻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대는 요 땅이에요. 여기가 대나라고 여기가 연나라고요. 그리고 조나라는 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떠냐면은 진승이 여기 있고, 그쵸? 진승하 오광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무신이 있고, 무신하고 장이 진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연대 정권이 있고, 그리고 여긴 또 진나라가 살아있더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나라가 이제 살아남으려 그러면, 조나라는 원래 이제 진승에서 이제 반란 일으켜서 세운 나라니까 이걸 보존하려 그러면 어쨌건 무시 못할 세력을 성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연나라하고 대나라 땅을 먹는 게 좋다, 그런 계책입니다. 자, 조왕은 무신이죠. 무신은 옳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서쪽으로 출병시키지 않고 상곡의 졸사인 한광에게 병사를 끌고 북으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상곡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상곡군. 옛 연나라의 호문 귀족들이 한광에게, 호족, 뭐 귀족 그런 거겠지, 한광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초나라도 왕을 세웠고 조나라도 왕을 세웠습니다. 연나라는 비록 작을지라도 또한 만승병거의 나라이므로 장군이 자립하여 연나라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한광이 나의 어머니께서 조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연나라 사람들이 조나라는 바야흐로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세력으로 우리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초나라는 그렇게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히 조왕과 장상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였는데 조나라가 단독으로 어찌 감히 장군의 가족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한광은 옳다라고 여겼으므로 마침내 스스로 연왕이 되었다. 수개월이 지나자 조나라는 연나라 왕의 모친과 가족들을 연나라로 돌려보냈다. 자, 진나라, 그 다음에 여기 그 초나라, 장초죠, 그죠? 여기 조나라, 그리고 여기는 한광의 연나라 개판이네요. 마침 이때에는 각지의 장군들이 병사를 이끌고 성을 공략하는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주불은 북쪽으로 진군하여 적에 이르렀다. 적이라는 거는 이 근처 땅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근처 땅이지 싶어요. 자, 적현 사람 전담은 적현령을 살해하고 자립하여 제왕이 되었으며, 전담 요거는 이제 앞에 열전인가 세 가지 나왔던 사람인데 제 나라에서 열전이 나왔던 것 같아. 자, 제 나라에서 기병하여 병사를 일으켜서 주불을 공격하였다. 주불의 군사들은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위나라의 땅으로 돌아왔으며 위왕의 후에 영릉군 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당시 구는 진왕은 이제 그 진승이요, 진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로 갈 수가 없었다. 위나라의 땅이 평정되자 사람들은 주불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주불은 이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자가 진왕과 위나라를 5차례 왕래하였다. 진왕은 비로소 영릉군 구를 위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를 위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 주불은 마침내 승상이 되었다. 장군, 전장 등은 함께 계획을 획칙하기를 주장의 군대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으며 진나라의 병사들은 조만간 당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형량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진나라의 병사들이 도착하면 반드시 크게 패할 것입니다. 차라리 형량성을 포위하기에 족한 소수의 병력만을 남겨놓고 모든 정예 병사들을 이동시켜 진군을 맞이해서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대리왕 오광은 거만하고 횡포하여 병권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와 함께 이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함께
대사를 그르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진왕의 명령을 위조하여 오숙, 오광이죠, 오숙을 주사라 했으며 그의 머리를 진왕에게 바쳤다. 진왕은 사자를 보내 전장에게 초나라 영윤의 대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인요, 직인, 그 도장을 하사하였으며 그를 상장군에 명하였다. 전장은 곧 이귀 등의 여러 장수들을 형양성 밖에 주둔하게 하였고 스스로는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서진하여 오창에서 진나라 군대를 맞이하여 싸웠다. 쌍방이 교전하는 가운데 전장은 전사했고 그의 군대는 싸움에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장암은 진군하여 형양성 아래에 이귀 등을 공격하여 그들을 격파했으며 그 결과 이귀 등이 전사했다. 자, 그 와중에 오광이 죽었고 누굽니까? 장암이 이제 진나라에서 나와가지고 형양까지 나와서 반란군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기네. 양성 사람 등열의 군대가 담에 주둔하였는데 담이 어디지? 산동성이라는데요? 뭐 이 근처 어디 아니겠나 싶은데. 자, 담에 주둔했는데 장암의 다른 부대에게 공격당해 패하자 흩어져 진현으로 들어갔다. 질현 사람 오서의 부대가 허에 주둔하였는데 허라는 곳은 또 여기 근처, 이 근처 어디죠? 영천이 여기니까 허도는 여기겠네. 허땅 여기입니다. 이래 보니까 되게 가깝네, 남양하고 영천이. 장암은 그들을 격파했고 오서의 군대는 모두 흩어져 진현으로 도망하였다. 진왕은 등열을 주살하였다. 장암한테 개패듯 맞고 있습니다. 진승이 더욱 처음 왕에 올랐을 때 능사람 진가, 질현사람 동설, 부리사람 주계석, 취려사람 정포, 서사람 정질 등이 모두 단독으로 병사를 일으켰으며 군대를 이끌고 담현에서 동해군수 경을 포위하였다. 동해군은 여기입니다. 진왕은 이를 듣고 곧 무평군 반을 장군으로 삼아 담현성을 포위하고 있는 의군 부대를 감독하고 통솔하도록 하였다. 진가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립하여 대사마가 되었으며 무평군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군리들에게 무평군은 나이가 어려 군사를 알지 못하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진왕의 명령을 위조하여 무평군 반을 살해하였다. 근데 그 와중에 산동에서 이제 그 반란군들은 또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장암이 또 옵니다. 장암은 이미 오소를 격파했고 진현을 공격하였으며 상주국 방군 채산은 전사했다. 장암은 또 진군하여 진현 서쪽에 장하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진현까지 왔네요, 장암이. 진왕은 친위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며 장하는 전사했다. 납월이라는 것은 음력 12월이랍니다. 자, 납월에 진왕은 여음에 이르렀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성보에 이르렀는데 그의 수레를 이끄는 장고가 진왕을 살해한 후 진군에 투항하였다. 드디어 진승이 죽었습니다. 탕에서 진승을 장사지냈으며 시호를 은왕이라고 하였다. 은왕은 여기서 수물은 자예요. 진승에게 시종으로 장군이 된 여신은 창두군을 조직하여 신양에서 거병하여 진을 공격해 함락시켜 장고를 살해하였으며 또 진현을 초도로 삼았다. 자, 진승이 죽고 반란군은 또 지멋대로 돌아갑니다. 당시 진왕이 처음 진현에 있을 때 지련 사람 송류에게 군대를 이끌고 남양을 평정하고 무관으로 진입하도록 명령하였다. 송류는 남양이라는 건 여기 요 땅입니다. 무관이라는 거는 이게 진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함곡관을 통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남양에서 무관을 통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자, 남양을 평정하고 무관으로 진입하도록 명령하였다. 송류는 남양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진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남양은 다시 진나라군의 공격으로 점령당하였다. 송류는 무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동쪽에 있는 신체로 갔는데 신체는 상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코피가 나네. 잠깐만요. 아이씨, 요즘 잠을 잘 못 잤더니 이러네.
아씨 내가 방송 어떻게 하노. 자, 신체로 갔는데 또 진나라군과 마주쳤다. 송류는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에 항복하였다. 진군은 송류를 함양으로 압송하였으며 거열의 형벌을 내렸다. 그래서 그 시신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거열형이 뭐냐? 그 오마분시입니다. 오마분시. 속칭이 오마분시고 제대로 된 이름은 거열형이고요. 목하고 두 팔하고 두 다리를 술에 매달아서 각 방향으로 끌게 하면은 죽되겠죠, 사람이. 그런 형벌입니다. 진가 등은 진왕의 군대가 패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며 곧 경구를 초항으로 세웠으며 군대를 끌고 방여에 도착하여 정도 밖에서 진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정도가 내가 아는 그 정도인가? 내가 아는 정도면은 이 근처 어디일 텐데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공손경을 제나라 왕에게 보내어 연합하여 함께 공격하고자 했다. 제왕이 듣자 하니 진왕은 패하여 지금 생사가 불명한데 초나라는 어째서 나에게 지시를 구하지도 않고 왕을 세웠느냐라고 하였다. 공손경이 제나라는 초나라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왕을 세웠는데 초나라는 어째서 제나라의 지시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 하며 초나라가 먼저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당연히 천하를 호령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전담은 공손경을 주사라 했다. 진나라의 좌우교는 군사를 이끌고 재차 진으로 쳐들어가, 여기 진현으로 쳐들어가 성을 함락시켰다. 여장군은 피하여 도주하였는데 다시 병사를 모집하여 결집하였다. 파양에서 도적이 된 당양군 경포의 병마가, 경포네요. 파양이라는 곳은, 파양은 이 근처디 싶은데, 이 남쪽인가? 잘 모르겠으나 이 근처 어디에요. 자, 파양에서 도적이 된 당양군 경포의 병마가 여신의 군대와 서로 연합하여 다시 진나라군의 좌우 교위를 공격해 청파에서 그들을 격파했으며 다시 진열을 초도로 삼았다. 마침 이때 항량은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을 조왕으로 세웠다. 자, 진승이 왕으로 불린 것은 모두 6개월간이었다. 그는 왕이 된 후 진현을 왕도로 삼았다. 진승의 옛 친구가 자신과 함께 머슴살이를 하였던 사람에게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로 왔다. 그 사람은 국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진섭을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국문영이 그를 묶으려고 하였다. 그가 여러 차례 해명을 하자 비로소 풀어주었지만 진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진왕이 국문을 나섰을 때 그는 길을 막고 큰 소리로 진섭을 불렀다. 진왕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를 불러 만났으며 함께 수레를 타고 궁으로 돌아왔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궁전과 둘러쳐진 휘장을 본 손님은 정말 화려하구나. 진섭이 왕이 되니 궁전이 높고 크고 심오하구나 라고 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은 다 마늘 다자를 발음 문제겠죠. 화라고 불렀으며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화섭위왕이라는 말은 바로 진섭에게서 시작되었다. 화섭위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초나라 방언인데 그 하루아침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때 이제 하루아침에 왕이 됐다 아니면 하루아침에 되게 호사스럽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화섭위왕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손님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방자해지고 구애됨이 없었으므로 지멋대로 진왕의 지나간 일을 떠들어댔다. 어떤 사람이 진왕에게 손님이 우매하고 무지하여 오조지 허튼 소리만 마구 떠들어대니 왕의 위엄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진왕은 곧 그 손님을 참수하였다. 그러자 옛 진왕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떠나갔으며 이로부터 진왕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진왕은 주망을 중정관에 임명하였고 호무를 사고하관에 임명하여 군신의 과실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규찰하게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공명할 때 주방과 호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 죄를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은 가혹하였으며 또 하찮은 일도 지나치게 처리함으로써 진왕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였다. 무릇 이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죄상을 조사하는 관리에게 관계 자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들 두 사람이 친히 가서 그 죄를 다스렸다. 진왕은 이 두 사람을 신뢰하였으며 여러 장수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진왕이 실패한 까닭이었다.
진왕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가 복립하고 파견한 왕후장상들이 마침내 진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건 나중의 일이죠. 이것은 진섭에 의해서 처음으로 반란이 시작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촉진한 것이다. 고조 때에는 진섭을 위하여 분묘를 간수하는 30가구를 탕에 배치해 놓았으며, 탕이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탕입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그때가 되면 가축을 잡아 그를 제사 지낸다. 아직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저 선생은 말하였다. 저 선생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제 저소손이란 저사손인가 소일 거야. 저소손이라는 사람인데, 원제 성제 때 사람이고요. 사기를 나중에 보충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전에도 저 선생 얘기가 좀 나왔었었는데, 읽어보면은 확실히 사마천이 글을 잘 썼구나, 저 선생이 사마천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선생이 말하였다. 지형이 험준하고 두절되어 있는 곳은 방비를 공고히 하기에 좋은 곳이며, 군대와 형법은 국가를 통치하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절실하게 의지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무릇 선왕은 인의를 나라를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견고한 요새와 법률 제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어찌 이래 도리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가생의 다음과 같은 평론을 들었다. 가생이라는 거는 앞에도 이제 열전에, 구런 가생 열전에 나왔던 그 사람인데, 한나라 때 유명한 이제 학자입니다. 자, 가생의 유명한 평론을 들었다. 진나라 효공은 효산 함곡관에 그 같은 견고한 천의 요새에 의탁하여 옹주의 광대한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옹주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해요. 군신들은 착실하게 자기의 근거지를 지키고 있으면서 주왕실을 엿보고 있었다. 천하를 석권하고 통괄하고 차지할 뜻과 팔황을 병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팔황이라는 것은 되게 먼 곳, 가장자리, 천하의 가장자리, 그런 거겠죠. 이때 상군이 그를 보좌했다. 상군은 대내적으로는 법령과 제도를 건립하였고, 경작과 직조를 장려하였으며, 방수와 작전의 군비를 정돈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연횡을 도모하여 그 외 다른 제국이 서로 투쟁하도록 부추겼다. 이리하여 진나라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서하 밖의 커다란 땅을 차지하였다. 이제 상군 덕분에 이제 드디어 밖으로, 이제 효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자, 진효공은 죽었어도 해문왕, 무왕, 소왕이 부업을 계승하고 선인의 유책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한중을 점령하였고, 한중은 요 땅이죠. 서쪽으로는 팥촉을 점령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제후들의 비옥한 토지를 잘라서 점령하였고, 지형과 산천이 험준한 주군을 빼앗아 점령하였다. 제후 각국들은 심히 두려워 불안을 느꼈으며, 동맹을 맺어 진나라를 약화시킬 계책을 도모하였다. 그들은 신기한 물품과 귀중 보화, 비옥한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천리, 천하의 인재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상호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 함께 항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되자 제나라에서는 맹상군이, 항진이라는 것은 진나라에 대항한다, 그런 말이에요. 합종을 내리는 말이죠. 자, 이때가 되자 제나라에서는 맹상군이, 조나라에서는 평원군이, 초나라에서는 춘신군이, 위나라에서는 신릉군이 있었다. 이 4명의 봉군은 모두 지혜가 명철하고 충신을 중히 여겼으며, 후덕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고, 현자를 존경하고 인재를 중시하였다. 각국은 연맹하여 조약을 맺었으며, 한위, 연조, 송위, 중산 등의 국가가 연합군대를 결성하였다. 여기에 육국의 제사인 영월, 서상, 소진, 두역 등이 그들을 위해 꾀를 획책하였다. 제명, 주체, 진진, 소활, 누완, 적경, 소려, 악의 등은 그 뜻을 설명하였다. 오기, 손빈, 대타, 아량, 왕료, 전기, 연파, 조사 등은 군대를 훈련시키고 통솔하였다. 진나라의 10배나 되는 영토와 100만 대군으로 함곡관을 향하여 진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 진나라는 문을 열고 적군을 유일하였으며, 위나했으나 구국의 군대는 오히려 도망가면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진나라는 한 발의 화살도 낭비하지 않았는데, 제후각국은 이미 몹시 피곤해하였다. 이리하여 합종은 와해되고 조약은 파기되었으며, 다투어서 땅을 할양하여 진나라의 뇌물로 바쳤다.
진나라는 풍족한 힘으로 각 제후들의 약점을 제압하였으며 흩어져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추격하였는데 엎어져 있는 시체는 백만에 헤아렸고 흐르는 피는 방패를 뜨게 할 정도였다. 진나라는 유리한 지세와 편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온 천하를 침략하여 압박하고 착취하였으며 각국의 영토를 분열시켰다. 이리하여 강한 나라는 귀순을 요청하게 되었고 약소국가는 조정에 들어와 공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어 복종하게 되었다. 계속된 효문왕이 누구야? 소양왕의 아들. 소양왕의 아들이구나. 자, 아무튼 효문왕, 장양왕 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제위한 날은 매우 짧았으나 나라에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진시황 대에 이르러서 조부 6대 풍요한 공업이 장대해져서 긴 채찍을 휘두르며 천하를 지배하였으며 동서 이주를 동주하고 서주를 의미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많이 했죠, 그죠? 병탄하여 제후각국을 멸망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6탑을 제압하는 대권을 장악하였다. 6합은 뭐 동서남북 천지 이렇게 6개 방면인데 뭐 천하입니다. 천하. 소대는 형장을 들고서 천하를 위협하였는데 그 위력은 사해를 진동시켰다. 남쪽으로는 백월 지역을 탈취하여, 백월이라는 거는 요 남쪽에 있는 월족을 의미해요. 백월 지역을 탈취하여 계림군, 상군을 설립하였는데 계림하고 상군이 여기네요. 백월의 군장들은 스스로 목에 새끼를 메고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들었으며 진나라 관리가 하라는 대로 내외를 되었다. 또 몽염을 북방으로 보내 장성을 축자하여 변세를 지키게 했고, 변세라는 것은 변방의 요새들이죠. 몽염은 요 지역에 주둔했습니다. 흉노를 700여리 밖으로 몰아냈다. 호인들은 감히 남하여 약탈과 소요를 일으킬 수가 없었으며 육국의 유민들 또한 감히 병사를 일으켜 복수할 거동을 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진시황은 곧 선왕이 국가를 다스리던 방법을 폐기하고 제자백가의 서들을 불태움으로써 백성들을 우롱하였다. 육국의 명성의 방위공사를 파괴했으며 제후 각국의 영웅호걸들을 살해하였다. 천하의 병기를 수집하여 함양에 집중시켰고 칼, 창, 활, 화살 등을 녹여서 동상 12개를 주재함으로써 천하 인민들의 반항을 약화시켰다. 그 후 화산에 의지하여 성곽을 쌓았고 황하를 의지하여 성호를 만들었는데 위로는 억장의 견성을 쌓았고, 견성이라는 건 뭐 견고한 성이죠. 아래로는 밑바닥이 없는 심계를 만들어 견고한 장벽을 만들었다. 훌륭한 장수와 강한 군사들에게 군사적인 요충지대를 지키게 하였으며 충실한 신하와 정예의 병사들에게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요도를 지키면서 옥고 가는 행인들을 검문하도록 하였다. 천하는 이미 평정되었다. 진시황은 마음속으로 관중의 형세는 험고하고 금성이 천리나됨으로 이는 자자손손 제왕을 계승할 만세의 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시황은 이미 죽었을지라도 여위는 여전히 먼 국경에까지 진동하였다. 여위라는 것은 남은 위세요. 이걸 여위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남은 위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나요? 자, 그러나 진섭은 깨진 항아리에 아가리를 끼워 창문을 만들고 새끼로 지도리를 맬 정도로 매우 가난한 집에 살았으며 땅을 갈고 파종하는 고용살이 농민으로 변경에 배치되어 떠나는 정부였다. 재능은 보통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중리, 목적의 현독도 없었고 또한 도주, 의돈 같은 제부도 없었다. 뭐 도주하고 의도는 이제 부자였나봐요. 그러나 일단 사병 행렬의 중리는 공자죠. 공자. 목적은 목자죠. 그러나 일단 사병 행렬에 투신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호하는 대장이 되어 피곤하고 산란한 오합의 수절들을 통솔하였으며 수백 대호의 모두를 돌려, 모두라는 거는 모가 창이고요, 두라는 거는 머리니까 창 끝을 돌렸다 그런 말이죠. 진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수목을 베어 병기를 만들었고 주간을 높이 들어 기치로 삼았는데 천하의 백성들이 풍과 같이 모여들어 호응하며 공개하였다. 양식을 휴대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이 봉기에 참가했으며 효산 그리고 함곡관 이동의 광대한 지역의 제후들이 동시에 병사를 일으켜 마침내 이로 인해 진왕실을 멸망시켰다. 가생이 글을 참 잘 썼네. 문장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유리하면서도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있죠. 자, 하물며 진나라의 천하에는 축소와 변약은 없었으며
옹주의 지리적 우세함과 효산과 함국관의 험요하고 견고한 바는 지난날과 다름이 없었다. 진섭의 지위와 위왕은 결코 제초, 연조, 한위, 송위, 중산의 국왕보다 존귀하지도 않았다. 호미 끝이나 곤방매와 같은 농기구는 끝이 굽은 창이나 긴 창에 비해서 결코 예리하지도 않았다. 변방에 배치된 그 몇백 명의 사람도 구국의 군대처럼 결코 그렇게 강대하지도 않았다. 신모 원리와 용병술은 이전의 모사와는 필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공업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그의 산동제후와 산동제후라는 것은 효산의 동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산동이라 그러면 요 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동이라는 거는 진나라 빼고 나머지 다를 의미합니다. 중원지방이죠. 자, 산동의 제후와 진승의 제주와 많고 적음과 권력의 힘을 비교해보면 결코 함께 논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가지각색의 집안과 만승에 해당하는 권력으로서 8주를 제압하였으며 제후들로 하여금 8주라는 거는 진나라 빼고 나머지 세상 다 제후들로 하여금 조공을 들이러 오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100여 년이나 되었다. 최후에 천하를 통일하여 동서남북 천지를 사유물로 삼았으며 효상과 한국관을 궁궐의 담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승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진나라의 7종면은 모두 파괴되었고 진황제 2세 즉 자영은 2세 즉 자영이라고? 2세는 호해고 3세가 자영 아니냐? 자, 자영은 사람들에게 살해되어 천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일까? 그것은 인의정책 그러니까 인의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에 있었으며 그리고 공취와 수성의 형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공취라는 것은 공을 취하고 뭐 농공행상 같은 것일 거고 수성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공취한다는 것은 미안하면 농공행상이 아니고 공취니까 공격해서 취한다라는 거고 수성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하고 그 다음에 수성할 때, 지킬 때, 창업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나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겠네요. 각주에 나와 있네요. 즉 다시 말해서 창업할 때와 수성할 때의 형세는 다른 바가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섭세가 제18 권사 18 진섭세가 제18이었고요. 재밌네요. 뭐 총평하자면은 뭐 특별하게 사실 또 평할 건 없는데 이제 진섭이 아까 내가 이제 왕후장성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진나라든 뭐 오나라든 예를 들면 뭐라든 그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던 이제 왕이 될 전통성을 갖고 있었고 명분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근데 진말에 이제 진승하고 오광이 반란 일으킴으로써 6나라, 7나라고 뭐 9나라, 10나라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있잖아 전국시대 말기에 그 나라들의 왕이 아니더라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는데 보여버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씨의 천하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지 않음도 바로 증명돼 버려져. 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천명이라는 게 핏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아니면 그 사람의 기세 그 사람의 운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친구들 공무원 친구들 뭐 예를 들면 그런 아니면 검찰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달려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버린 사건인 거죠. 잠깐만요. 뭐지? 전화 왔는데 공이 서울이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얘들이 뭐 합수부르크 왕가의 자손만 뭐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이미 기원전 200년쯤에 이제 박살나버렸고 200~300년쯤에 박살나버렸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렸다는 거지. 예를 들면 주원장은 젊을 때 이제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스님이었는데 이절이 이제 걸식하면서 전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뭐 또 그렇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가는 권 49
잠깐만요. 자, 그 다음 세가는 권49 외척세가 제19입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읽도록 하죠. 저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